양심도 없고 소신도 없구나. 정치적인 탄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 국가의 국정 운영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와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귀를 닫았구나. 통과시키는 분들도 부결되면 저쪽이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나는 한번 다르게 한번 해봐. 있어요. 투표 결과는 정말 민심을 저버린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소신도 없었던 것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21대 국회가 28일 마지막 본회의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결국 부결, 폐기 처리가 됐는데요. 물론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폐기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최상병 특검법도 부결이 됐고요. 저는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이 제2에서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여권에서도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좀 인상적입니다.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전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다. 이게 말이라는 게요. 거부권이 거부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뉘앙스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거부권이 거부된다. 이게 또 와닿는 거예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 잘해요. 가끔은 맞말도 해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긴데요. 예.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뭐 이건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요.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우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히겠다. 예,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시작하는데 이제 다시 해병대 특검법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 21대 국회 본회의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불린 20대 국회가 본회의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부결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뭐 예상은 했었죠. 예. 분명히 부결될 것이라고 봤는데 몇 명이 이탈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고 또 이제 22대 국회 오늘부터 22대 국회네요. 희망의 22대 국회가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그 희망이 어디 갔습니까? 22대 국회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됐는데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의 요구했습니다. 제의는 이제 제재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다 참석하면은 사실 3분의 2 넘기가 어려워요. 이탈이 뭐 5명이다 4명이다 막 말들을 많았는데 그래서도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통과시켜야 돼 해가지고 통과해버리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서 거부돼 버리면은 이거는 바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핵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탄핵이 되면은 뭐 대통령 탄핵되면은 바꾸면 되지가 아니라 예. 국가의 국정 운영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와요. 이 혼란이 오고 예. 더더욱 이 혼란은 다들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장 입장에서도 아마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탈당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많아야 한 자릿수 했는데 이거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거의 이탈표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재해결됐을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거부권이 거부되는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는 그렇죠.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뭉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말도 잘못됐다. 윤 정권은 안에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다가 아니라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되는 바람에 이젠 레임덕을 넘어서 민심 위반을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두덕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래도 네. 혼란이 온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이잖아요. 혼란이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이 거부되지 않았잖아요. 예. 거부권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금 어느 정도의 혼란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다면 저는 더 큰 혼란을 혼란이 갖고 올 올 거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저도 가결이나 통과까지 기대는 했지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건 아니에요. 17표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예. 국민의힘 내에서. 하지만 5표는 넘을 것이고 10표에 육박할 것이라고 했던 기대에 못 미쳐서 사실은 굉장히 이 네. 투표 결과에는 실망을 했는데 정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도 없고 소신도 없구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귀를 닫았구나. 예. 정말 22대 오늘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정말 깜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294명이 투표를 참여를 했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이제 재의결이 필요한 196명 찬성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탈표가 17표만 나오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5명이 재의결에 찬성하겠다 네,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러면 적어도 12일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디선가 표가 지금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야당에서 넘어가겠죠. 야당에서 넘어왔다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요, 저는 일부 그 기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탈표 그러는데 네. 이게 이탈표가 아니고요. 전략표예요, 전략. 전략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고도의 정치 이거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보고 야당에서도 예.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통과시켜야지 했는데 통과시키는 보다도 부결되면 저쪽이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나는 한번 다르게 한번 해봐.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자체의 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그들끼리는 똘똘 뭉쳤구나. 이게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이 거부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교수님 말이 맞아요. 이거는 그냥 뭐 네. 레임덕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야해야 될지도 몰라요. 탄핵된 거란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똘똘 뭉친 거예요. 그들의 입장은 그런 것이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내부의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또는 불안감은 상당히 컸던 것이고 예. 그것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의원들이 5명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5명 받았다 하더라도 예. 5명 외에는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밀착 관리 마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또 추경원 원내대표가 또 예. 강하게 단일 대우 주장하면서 일일이 의원들 만나면서 예. 스킨십 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남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지 진짜 예. 동지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내부에 적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네 알고 있어? 라는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지금 5명이 공식적으로 나는 찬성한다 라고 했던 의원들은 뒤가 없는 의원들이잖아요. 아쉬울 게 없고 내미선 내가 욕을 내상자고 먹고 소신껏 안철수 내가 투표를 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예. 남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가 배지를 안 달더라도 다음 선거가 있는 거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또 내가 다음 정치 생명을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다음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예상했던 표보다 적게 나왔던 것,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표가 적었던 예. 것, 저는 이 기권표가 또 있었잖아요. 무효 무효가 내표 진 있었죠. 내표가 저는 가결로 표시됐는데 사실상 점이 찍혔거나 이래갖고 무효로 처리된 표가 3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 국민의힘에서 뭔가 내가 소신껏 하고 싶지만 이게 나중에 야 여기서 이탈된 표 몇 명이야 찬성한 표 이런 거 셌을 때 네. 자기가 표적이 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사실은 반대가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도 남은 양심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러한 이 투표 결과는 정말 민심을 저버린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소신도 없었던 것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까 평론가님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다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예, 던졌다고 민주당에서는 보는 겁니까? 이탈표가 없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걸 알 수 없죠. 그걸 알 수 없는 거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탈표라고 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한테 좀 힘을 좀 실어줘봐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고 예.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것이지.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표를 갖다가 이거 누구 표다 누구 표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렇죠. 지금 추측성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위기감 때문에 국민의힘은 똘똘 뭉친 것이다. 그게 결론이고 민주당은 거의 100% 똘똘 뭉쳐가지고 당연히 찬성표 던지겠죠 그거야. 그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만큼 이번에 재선명 특검법은 시적으로 여권의 사실 분열을 생각했던 사람은 많았는데 예. 그건 아니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렇지만 여권 똘똘 뭉쳐서 막아냈다라고 평가. 22대 때는 모른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4부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